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시군 계획이 있었고요. 자, 그때,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알고 계시고, 이제, 그때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 국토교육급상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을 하고 있죠. 네. 자, 두 번째 시간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도시와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본적인 도시 공간 구조와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었고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을 하죠? 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기 때문에 그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의 장들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서 제일 끝에 군수로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그때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그냥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외가 없죠. 예외 없이 오직 관할 시군의 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것은 승인제도가 없습니다. 협의, 심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네,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거 기초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그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 확보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도의 교부금 없이 그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관할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을 요함.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 없이 일정한 절차로 바로 확정. 여기까지 이제 수립이 진행된 거죠. 그리고 그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특정 시군이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또 그 도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목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여기까지 이제 앞 시간에 진행이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이런 도시군 기본계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행정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네, 수립되는지 또 승인 확정이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제일 먼저 네,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초조사를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처음 공부하신 분은 기초조사 자체가 낯설잖아. 그럼 기초조사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어떤 그 시군의 장기적인 지역적 특성이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도시의 현재의 인구나 교통 여건, 산업, 주택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를 기초조사라고 그래요. 행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하는 것을 기초조사라고 하는데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죠. 그때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 라고 법률 규정이 있다고.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그 법률 규정을 그대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준용을 해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도록 별도로 법을 안 만들고 이미 만들어진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도 의무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건 기억합니다. 의무사항이다. 의무사항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자, 그 행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일정한 사항은 조사하고 측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조사 측량하여야 합니까?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인척이 되는데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을 준용한다. 밑에다가
조사 청량하여야 한다. 그래서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기억해야 된다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입니다. 조사 청량하여야 한다로 끝나야 돼요. 할 수 있다면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다음에 자, 의무사항이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그래서 뭐죠? 의무사항이라고 그랬다고.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해야 되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 자,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들로부터 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의견 청취.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여기서 뭘 외워야 되냐면은, 그 기초조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공청회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을 만들지 않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립 절차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꼭 외웁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뭐죠? 공청회라고. 이걸 외우라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공청회.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은 잘 듣고 대답합니다. 자, 특별시랑 광역시장 특시도 시당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를 해당 지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공개 열람을 시켜야 한다. 몇 개겠습니까? 역수죠. 관련 서류를 공고하고 공개 열람시켜서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죠. 이때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는 직접적인 의견 청취 방법을 봐야 됩니까? 간접입니까? 간접적인 의견 청취 방법이야.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공통점은 둘 다 아까 일반 국민을 구성하는 법적 구성력이 있어? 없어. 일반 국민을 구성하는 법적 구성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잖아. 그래서 공청회 개최를 통한 간접적인 의견 청취 방법이 규정이 됐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공청회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지방의회, 부산은 부산시의회, 서울은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의견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가 됩니다. 몇 가지죠? 3가지.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개최하고,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거야. 됐죠? 그때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을 이 절차를 거쳐 누가 수립합니까?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부터 시작해서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할 거 아니야. 그때 시장, 군수가 수립한 것은 거기서 끝납니까? 관할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됩니까?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것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승인 및 확정을 위한 절차가 있다고.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를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및 확정 절차가 있죠. 네. 자, 승인과 확정. 자, 그때는 그럼 이제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면 도지사가 이를 승인해야 될 거 아니야.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승인 전 승인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돼. 관계행정기관장, 관계되는 행정기관장과 승인을 협의합니다. 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및 심의는 수립을 위한 절차입니까? 확정 및 승인 절차입니까? 확정 및 승인.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를 확정할 때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하고자 할 때도 확정 전 미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이를 승인할 때도 승인 전 관계행정기관장과 승인에 관하여 협의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번 결정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정책계획이니까 몇 년 단위라고 법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한 20년 내외를 단위로 하는
긴 큰 계획이라고. 그럼 도시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까? 현대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몇 년마다? 5년마다 방향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정비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 간다고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학습을 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오늘의 하이라이트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죠. 네. 이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5, 6월 과정은 거의 뭐 이제 설명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덜 이것만 찾고 있을 수는 없죠. 네. 자, 여기까지고. 대체로 이제 상세하게 해드린 거고요. 3, 4월 과정까지.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맨 앞에 나오니까 좀 하는 거지만, 그죠?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뒤쪽에 많이 있잖아. 덜 앞에 이거 별것도 아닌 걸 늘 찾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5, 6월 과정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뒤에 중요한 것들을 실제로 챙겨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자꾸 바뀌어요, 수업 방식이. 자, 도시군 관리계획 갑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적합하도록 도시와 군 지역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이야. 구체적 계획이고 장기입니까 중기입니까? 중기 계획이다라고 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와 군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중기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의 행정 계획으로서 법적 성질은 뭐죠? 구속적 행정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했기 때문에 구속적 행정계획도 한 번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적 구속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구속적 행정계획이죠.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행정계획이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말은 일반 그 행정계획이 행정기관,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물론이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까 구속적 행정계획이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든 행정기관을 내부적으로 구속할 수 있으면 똑같죠? 근데 이제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되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은 구속적 행정계획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의 유무에 따라서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봐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어떻게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 네, 보여드리죠. 네. 다행이다. 보여주지 마 하면 큰일 나니까. 네, 보세요. 여기 부산이에요. 아까 보셨잖아.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계획에 의해서 토지의 용도를 정하게 됩니다. 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이 용도지역이죠. 이 토지 외의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기본계획입니까? 관리계획입니까? 관리계획으로 하잖아. 그러면은 관리계획에서 부산시의 토지 중에서 이곳은 주거지역이라고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버리면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마음대로 공장 짓습니까? 공장을 건축할 수 없습니까? 그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공장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구속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은 그 결정된 정책에 의해서 해당 지역의 토지나 건축을 소유한 일반 국민은 법적 구속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했다고. 근데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법적, 적절한 법적 구속이 되잖아. 근데 주거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주거용도의 건축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구속하면 그 구속은 위법 부당할 수 있는 거죠. 위법 부당하게 법적 구속을 받았다면 구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구속적 행정계획은 위법 부당한 법적 구속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행정쟁송으로 다투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쟁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쟁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이잖아.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된 계획이잖아. 토지를 대상으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주체가 수립한 행정계획이라고. 행정계획이지만 네, 이것은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네, 행정처분의 성질이 있다고 봐요. 판례에서.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단순한 행정계획에 불과합니까? 행정처분의 성질이 있습니까? 행정처분의 법적 성질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결정이 딱 고시되면은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보는 거야. 네. 그래서 행정쟁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알겠죠? 단순한 행정계획입니까? 행정처분의 성질이 있습니까? 행정처분의 성질이 있다고 보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는 행정처분이다. 맞는 겁니다. 판례가 그렇게 인정한다고. 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토지용 계획으로서 시군 지역에서 시와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정책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죠? 6가지. 1번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지정 및 변경부터 시작해서 6번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및 변경까지 6개의 정책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한다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1, 2월까지는 안 했는데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3, 4월에는 이제 이 6가지 있잖아. 이 6가지 도시군 관리를 누가 정책으로 입안하는지, 누가 입안을 하는지, 입안권자, 누가 이것을 정책으로 결정하는지 결정권자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입안권을 가진 자가 이를 정책으로 입안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입안되는지 등을 배우게 될 텐데 하기 전에 이 입안권을 가진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을 가진 자는 나중에 봐요. 직접 보여드릴 텐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 6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정책,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행정청입니다. 오직 행정청에 한한다는 거야. 행정청에 하나여 정책 입안권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 우리 주민들은 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이기 때문에 입안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은, 지역 주민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가 없다고. 대신에 주민들은 입안권을 가진 행정청에게 입안해 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어. 주민은 입안입니까? 제안자가 됩니까? 제안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 주민 제안을 공부하겠다는 거죠. 행정청. 자, 주민 제안 내려오십시오. 찾으셨습니까? 네, 읽어드립니다. 제안 주체. 자, 주민 동그라미 합니다. 주민 동그라미. 이해관계자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러분,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이퀄 적으세요.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이지, 그럼. 비행정.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이 행정청에 하나여 입안권이 있기 때문에 주민은 비행정이니까 입안권이 없죠? 그래서 뒤에 봅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는 박스 안에 몇 개 있죠? 2개. A와 B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제일 끝에 제안할 수 있다. 이걸 시험 이렇게 낸다고.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입안권이 있지만, 네, A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이를 주민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입안합니까? 제안입니까? 제안. 그러니까 주민은 어떤 경우도 입안권을 갖습니까? 제안만 가능합니까? 제안만. 근데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6개잖아. 그죠? 네. 그 6개 전부를 제안합니까? 그중 2개입니까? 2개만 제안 대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2개는 예외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주민 제안 대상이 됩니다. 밑줄 쭉. 그 다음 B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도 주민 제안 대상이 됩니다. 밑줄 쭉. 해놓고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은 6개 중에서 2개만 제한 대상이니까 당연히 2개를 외워야 된다고. 그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그리고 5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만 주민제한 대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두 개를 외워야 되죠. 그럼 외우면은 금방 보면은 금방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1000페이지니까 시험지를 받으면 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만 지금 이거 듣고 이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근데 이걸 이제 시험장까지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은 왜 6개 중에서 말이야. 도시군 관리구를 위반할 수 있는 대상 6개 중에서 왜 2개만 주민 제한 대상을 하도록 입법을 했을까?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 분명히 그 입법 취지가 있겠죠. 그걸 또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 그걸 연구를 하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친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왠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을 듣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할 거야 얘기를. 보세요. 입법 취지를 아는 게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이야 법은. 보세요. 이게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50m 도로예요. 50m 도로. 별로 놀라는 눈치가 아니네. 여러분, 이 도로가 50m 도로라고. 네. 그리고 그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어. 50m 횡단보도. 와. 여러분, 50m 도로에 횡단보도면은,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반쯤 건너면은 벌써 이제 빨간불을 내고 지금 노란불이 깜빡깜빡 할 때 된 거야, 이제. 아우, 정말로. 길다기지.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 단지거든. 단지인데, 여러분 안 놀랬죠? 크게 해버려야지. 3단지까지 있어요.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있고, 세대수가 3000세대다? 안 놀래네. 그럼 3000세대면은, 한 세대당 4인 정도 거주하더라도 주민이 10,000명이 넘잖아.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잖아. 단지 건너편에 시장이 있고요. 시장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 그럼 이제 이 지역에 10,000명이 넘는 주민들은 매일같이 50m 횡단보도를 건너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시장을 오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이 이 아파트를 살고 계신 주민들이라면 여러분 편안하게 아이들 학교 보내고 와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불안하잖아.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들 수 있는 밝고 쾌적한 지하도로가 설치되면 좋겠죠? 밝고 깨끗한 지하도로라니까. 지하도로에 또 이렇게 막 동네 그지 노는 형님들이 이렇게 막 삥 뜯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밝고 깨끗한 지하도로의 설치가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오갈 수 있고 우리 노약자도 잘 오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다 설치되고, 그지? 이 지하도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럼 봐요. 지하도로에 설치된 용도 지역 지정입니까? 기반시설 설치입니까? 기반시설 설치잖아. 이거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장이 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공 관리계획을 정책으로 위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산시장 이 동네에 살고 있으면은 그 지하도로 설치의 필요를 알아. 맞죠? 근데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체를 관할한 시장이 특정 아파트 단지 앞에 지하도로 설치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절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지역 주민들이죠?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이 위반권을 가진 부산시장과 서울특별시장에게 행정처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주민제한 제도가 되도록 입법을 했더라고. 이 과정을 들은 사람은 안 잊어버리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주민제한 대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어. 잠깐 보세요. 이게 부산시입니다. 부산시는 한 개의 시죠. 전국도를 단위로 합니다. 국토종합계획, 광역계획을 단위로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한 개의 시 단위로 수립합니다. 뭐죠? 도시군계획이잖아. 그러니까 부산광역시는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군계획이 있는데 그때만큼은 녹지지역이었고 그 위에 뭐가 지정돼 있었죠? 그린벨트가 지정돼 있었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 그때 그린벨트가 풀렸죠? 부산의 그린벨트가 일부 풀린 거야. 이거 풀렸다고. 풀리면서 그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거기다 뭘 지정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지구 단위 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된 지역은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여 개발해야 되죠. 그때 이 주변 지역이 봐요. 이 주변 지역이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야. 그러면은 이 주변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닌가. 아니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주변 지역은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인데 거기다 공장을 건축해서 공장을 지어서 매연을 날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부산시 관할구역 중 여기는 일부 지역이잖아. 그 일부 지역의 지역적 특성은 전체를 관할하는 시장이 합니까? 그 지역 주민들입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일부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한 지구 단위 계획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진 거야. 이유를 아셨죠? 네, 그래서 도시군관리구역 6개 중에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지구 단위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주민제한 제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를 이해하셨죠? 그 이해된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그럼 그 설명을 또 듣는 방법은 딱 하나다? 집 와서 동영상을 틀면 되죠, 이제. 잊을만 하면 동영상을 처음에 많이 들어. 이게 좀 익숙해질 때까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자, 저를 집에 데려가서 다시 강의시킬 수는 없잖아. 그치? 자, 내려오시고. 자, 동그라미 2번. 제안서의 처리 절차 읽어드립니다.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제안받은 다음 줄 거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랑군소 미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랑군소 미칠 것고 밑에다가 아니 이자들이 제안을 받았잖아. 제안을 받은 자는 누구죠? 입안권자잖아. 밑에다가 입안권자 적으면 되죠. 입안권자. 입안권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됐죠? 입안권자는 그 제안일로부터 며칠? 45일 이내 줄 것고 이런 기억해야 됩니다. 45일 이내에 손 떼고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며칠 내에 제안된 것을 반영할 것인지 통보합니까? 45일 이내에 통보함이 원칙인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 30일 연장 가능. 며칠 거두면 되죠. 네. 그럼 잠깐만 이제 이런 숫자를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금방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가 문제냐면 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 근데 왜 늘 기억합니까? 필요할 때 시험 칠 때만 기억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늘 기억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시잖아. 그죠? 시험 칠 때만 기억하세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숫자를 뽑아서 외우지 말라고. 외워봐야 늘 기억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이걸요. 정말 3일 동안 이거 외워보십시오. 한 달 뒤에는 다른 거 공부하고 오면 기억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린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큰일이야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 하신다니까. 나중에 힘들어 하시는 걸 못 보겠어. 제가 몸이 약해서 못 보겠어. 몸은 안 약합니다. 이런 숫자를 제가 기억하십시오 올라가는 것은 봐요. 며칠 기억하는데 며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느냐면 공부를 점수 잘 나온 사람 보면은 이렇게 하더라고. 평소에 안 외워요. 그냥 이렇게 한번 봤다가 보면은 내일 모레까지는 기억하거든 이거요. 그러니까 3일 기억하면 돼. 3, 4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모의고사 직전에 살짝 한 번씩 보면 며칠 기억이 돼요. 그런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된다니까. 맞잖아요? 모의고사 볼 때만 벼락치기 하는 거 이런 거 날짜 외우는 거는. 늘 기억해야 되려고 하니까 이제 뽑아서 외우고 화장실에 붙이고 냉장고에 붙이고 별거 다 하잖아. 냉장고에는 치킨만 붙으면 돼. 치킨집 전화번호만 붙으면 되잖아. 야식 전화번호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이거 붙여놓고 외우더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공법이 화장실에 갈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내려오시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되죠? 모의고사 직전에 며칠 전에 읽어보면 되고요. 본 시험에도 며칠 전에 책 적는 게 보면 다 기억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 내려오시고요. B번. 됐고. 3번. 비용. 동그라미예요. 이거 시험 나오면 큰일입니다. 왜요? 다 틀리거든. 읽어볼게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합니까? 부담시킬 수 있습니까?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죠. 제가 줄 것입시라고는 안 했죠? 그죠?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 문제 나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금방 읽어드렸으니까 문제 나가도 되죠. 금방 봤으니까. 그리고 보고 대답해도 됩니다. 보고 대답하셔도 되고. 잘 듣고 대답해요. 그리고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합니다. O인지 X인지. 그래서 제가 입모양 보면 채점이 됩니다. 한꺼번에 알아요. 이렇게 딱 보고. 그러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고. 대답을 안 하신 분은 그냥 틀린 걸로 간주합니다. 알겠죠? 네. 침묵이 아니고 틀린 거다 이 말입니다. 시작할게요. 잘 들어요. 주민은, 특정 지역 주민들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을 받은 자는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오, 묻겠습니까? X라고 하셨죠? X라고 하신 분들 몇 분이 계셨죠? X라고 하신 분 손 들어봐요. X라고 하신 분들. 네. 두 분. 나머지는 O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O. 네. 두 분만 틀렸습니다가 아니고요. 두 분만 맞췄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봐요. 특정 지역 주민들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밝고 쾌적한 지하도로 설치, 에스컬레이터까지 운행되는 지하도로 설치를 해달라고 부산시장이 제안을 했다고. 제안을 받은 부산시장은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X예요. 기반시설 설치를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건 맞아요. 하면은 그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하면 그 제한된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위반하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한된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고 결정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거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여기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 봐. 이게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이 이 정도 50m 길이의 기반시설 이런 밝고 쾌적한 지하도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하려면은 예산이 50억에서 100억 정도 들 거야. 그것을 그 지역 주민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 주민자에게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 50억을 부담을 시키면은 제안합니까? 이사 가는 게 낫습니까? 이사 가야지.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시험 넣으면 제가 큰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책을 다 외워도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줄 거야 돼요, 이제. 아까 마음대로 줄 것이면은 프린터 찢어버리고 다시 바꾸고 줄 것입시오. 어디 줄 거야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줄 거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 제한된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고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금방 틀려봤잖아요. 틀려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 얘기도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3월달에 만약에 모의고사를 보잖아. 모의고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모르면은 찍어야 됩니까? 당당하게 틀린 게 낫습니까? 당당하게 틀려라. 당당하게 틀리고 고쳐서 그 부분이 다시 출제됐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본 시험에서 그 부분에서 맞춰서 살아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의미가 있어 없어. 8월달 이전까지 모의고사 점수는 여러분에게 합격과 불합격을 암시해주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처음에는 찍어서 몇 개 더 맞추는 걸 좋아하지 말고 당당하게 틀려라. 그리고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고쳐서 다음에 같은 영역에서 두 번 본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모의고사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모의고사는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죠. 연습 없이 실전에 잘 수가 없어. 모의고사 연습 맞죠? 연습하시라고. 연습의 결과 프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모의고사 신청하시고, 네. 담 내려오시고, 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다른데 월요일부터 쭉 지금 수업하면서 물어봤잖아, 그죠? 다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아. 처음에는 다 시작은 이렇게 똑같다고. 근데 이제 점차 이런 거 틀려보니까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해지게 되는 거죠. 점차.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선수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누가 입안할까?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 시작합니다. 입안권자 원칙.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 설명이 다 됐죠? 아까 이렇게 했잖아.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 맞죠? 근데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죠. 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라고. 그래서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기 때문에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의 장, 해당 시군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예외가 있어 없어? 없지.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구역 정책이 입안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6개인데 그 6개의 정책을 도시군 관리구역 입안할 때도 이 관할구역 단위로 입안이 되죠? 그래서 누가 입안한다고 그랬죠? 단위 관할구역의 장들이 입안권자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와 도시군 관리계획 원칙적 입안권자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 체계를 잡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불러주십시오.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입안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함이 원칙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 여기 보면은 예외 1번이 이제 핵심이에요. 1번이 핵심이라고.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은 인접시군.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서 입안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인접시군을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 항상 현장을 상상하여라, 공법원. 그 글자를 외우시면 안 돼요. 항상 현장을 상상해라. 공법원, 부동산 공법원, 현장에 대한 제도예요, 제도. 법은 제도 아닙니까? 토지 관련 제도, 건축물 관련 제도를 규정한 법이다, 이 말이야. 그럼 현장을 상상해서 공부해야 되죠. 책 속에서 글자를 외우지 말라. 그럼 이건 부산이죠. 이건 김해예요. 김해. 그럼 봐요. 조금 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6개죠. 그 6가지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부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부산은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부산시장이 입안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김해는 김해시 관할구역 단위로 김해시장이 입안하는 게 원칙이라고. 맞죠? 근데 인접시장 군사하고 미리 협의했거나 인접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이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 그러니까 상위계획에 의해서, 즉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인접시군 관할구역을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상위계획이 수립됐거나 인접시장 군사하고 미리 협의하면은 네, 인접시군 관할구역,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하다고. 어떤 경우에냐면은 여러분 부산 지하철이 김해시 관할구역에 걸쳐서 설치될 수 있죠. 반대로 김해 경전철이 부산시 관할구역에 걸쳐서 설치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미리 인접한 시장구사와 협의가 됐다면은 인접시군을 포함시켜서 상위계획에 수립된 경우에는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 다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해. 그러면은 부산시장이 일방적으로 입안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김해시장이 일방적으로 입안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두 사람이 옥상 가서 맞짱 뜨면 안 되잖아, 그건 또. 그쵸? 그래서 법을 만들었잖아. 이렇게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 다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관계시장구서가 협의하여. 그 다음에서 또 틀립니다, 다. 그 다음에 또 틀리는 곳이라고. 다 찍어주라는데, 시험 나올 것을. 보세요.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관계시장구서가 협의하여, 협의 동그라미 하세요. 협의하여, 협의 동그라미. 협의하여, 다음 줄 거예요.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밑줄 것이십시오.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씁니다.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그 뒤에 입안할 자를 정한다 줄 것이십시오. 입안할 자를 정한다 줄 긋고 몇 번? 2번. 그럼 잠깐만 이런 얘기네. 부산시장과 김해시장이 협의하여 공동 입안할 수 있죠? 네, 공동 입안권자 될 수 있어.
부산시장과 김해시장이 협의해서 공동 입안하거나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두 사람이 협의하여 둘 중 하나를 뭐를 정하죠? 입안자를 정한다. 입안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공동 입안할 수도 있고 협의하여 공동 입안할 수도 있고 협의하여 입안할 자를 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틀릴 수밖에 없다니까 문제 받으면. 인접시공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공 관리구를 입안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시당국자가 협의하여 이를 공동 입안하여야 한다. 옮겼습니까? X잖아. 협의하여 공동 입안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협의하여 공동 입안할 수도 있고 협의하여 입안할 자를 정할 수도 있죠.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지 어느 하나를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틀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강조를 하니까 이제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해놓고 이걸 다 외울 거 아니야. 분명히 외운 게 시험 나왔단 말이야. 나오는데 시험지 첫 페이지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봐. 나오면은 외운 단어가 보이잖아. 협의도 보였죠. 공동 입안할 수 있다도 보이죠. 아이고 협의하여 공동 맞네. 그죠? 나와서 채점하니까 그때 실수한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요. 시험장 나와서 알고 있는 거 틀린 게 4-5개 된다니까. 4-5개. 그죠? 정해져 있어요. 보시. 이것을 계속 연습하면 되잖아, 이제. 뭐기서 나오면 틀려보고, 그죠? 틀려보고 구박 좀 받고, 자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강해지자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다음 이러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면은 국장은 항상 뭐로 보라 그랬죠? 지방입니까? 중앙정부입니까? 중앙정부도 직접 입안할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떤 경우에는 국가계획, 이런 국가계획은 자치단체가 수립합니까? 중앙정부입니까?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한다고. 그러니까 봐. 여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하고, 용도구역 지정 변경하고, 기반시설 설치하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결정하고, 지구단위 구역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 이거 6가지 정책이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정책으로 입안됩니다. 그때는 누가 직접 입안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부산에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정책은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부산시장이 입안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우리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밀양 쪽하고 부산 가덕 쪽하고 신공항 건설 사업을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경쟁했잖아. 만약에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 사업이 결정이 됐어. 그때 신공항 건설 사업은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기반시설 맞죠? 그러니까 원칙은 기반시설 설치는 부산시장이 입안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신공항 건설 사업은 부산시장 선거할 때 공약이었습니까? 대통령 공약입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공약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업이라는 뜻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예산 없이 부산시 예산만으로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할 수 있습니까? 없죠.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업이야. 이렇게 도시군 관리구를 입안을 해야 될 사항이 중앙정부의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라면은 그 도시군 관리구를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입안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네. 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부산의 주택난이 심각한 거야.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어. 전셋집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부산시에서 그 주택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 못하죠? 그럼 중앙정부가 특단을 대책을 내려가지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린벨트 30만 제곱미터를 확 풀어가지고 대규모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럴 경우에는 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한다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입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설명하면 됐죠, 이제? 그 다음 내려와요. 둘리 이상의 시군입니까? 시도입니까? 시도? 밑줄 거면 시도.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할 거야. 또 시도에 걸쳐서 시도 줄 거예요. 시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됐다니까. 그러면은 아까 했잖아. 봐봐요. 아까 여러분 잠깐만 시군에 걸쳤어. 어느 한쪽에서 입안할 수 있어 없어? 누가 입안했죠? 도지사. 맞습니까? 도지사. 시도에 걸쳤어. 어느 한쪽에 입안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가 해야 되죠? 국장. 이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시도에 걸쳐서 용도직을 지정하거나 시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위반하고, 시군에 걸쳐서 용도직을 지정하거나 시군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포함되면 누가 위반하죠? 도지사. 공식이잖아. 그 밑에 내려옵니다. 책자 넘어갔죠? 네. 도지사. 도지사의 위반봅니다. 도지사의 위반 보니까 이번에 봅니다. 둘 이상의 시도입니까? 시군입니까? 시군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또 뭐죠? 시군 출구면 되잖아. 그럼 다 설명 다 됐잖아, 이제.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위원은 도지사가. 됐죠? 네, 그렇게 하면 되죠. 위반권자였습니다. 여기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죠?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죠?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도시군 관리위원 위반권자는 오직 누구죠? 행정청에 한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산에서는요, 부산시장 정도 출세를 해야 정책 위반권이다 이 말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부산시장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부산의 도시지역 안에 16개의 용도직을 새로 지정하고 변경하고, 28개의 용도지구 지정 변경하고, 4개의 용도구역 지정 변경하고요. 강한대교 설치에 관한 기반시설 설치관 정책 위반하고요. 부산에서 신도시 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6가지 정비사업하고요. 그린벨트 대지되면 지구단위 구역 지정하고 개발하고요. 개발 입지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요. 이런 정책 위반권을 누가 갖습니까? 부산시장. 대단합니다. 대단 진짜. 야, 하고 싶어.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30대 40대는 가능하잖아. 올해 학교 가십시오. 꼭 이런 붙으셔가지고 학교 가셔서 30대 40대 50대 다 도전해봐. 앞으로 한 5년 10년 동안 부동산 하셔가지고 5년 10년 동안 돈 좀 버십시오. 한 30억에서 100억 정도 벌어가고. 그게 가능한 사업이 부동산이니까. 근데 벌어가지고 돈 많다고 이야기하고 돈 안 쓰면 밉죠. 그럼 무슨 부? 쫄보잖아요. 쫄보가 뭔데? 많다고 자랑하고 안 쓰면 쫄보가 됩니다. 돈 쓰기 전에 말하지 말고, 있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돈 많은 척 했으면은 좀 생각해봐, 자기가. 학원에 가서 좀 주변에 돈 많은 척을 했다고 싶으면은 오늘 점심을 드리고 사요. 가서. 혹시 나에게 많은 척을,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자기도 몰래 나에게 좀 많은 척을 하시면 밥도 좀 사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럼 쫄보가 안 된다고. 이 정도 벌면은 어떻게 되죠? 이 정도 벌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은 밉죠. 이 정도 벌면은 뭐 해야 되죠? 주변에 좀 베풀어야 되죠. 뭐 많이 벌면은. 봉사라고. 돈 많이 벌면 해야 될 게 봉사를 해야 돼요. 돈 많은 자가 주변에 봉사하면 평이 좋아지죠? 아이고, 하기 싫은데 시장 떠라고 막 주변에서 자꾸 밀어가지고 출마했는데 재수없이 걸렸어. 그렇게 해서 부산시장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중에서. 그럼 저도 또 여러분이 부산시장 되시면 저도 좀 티를 좀 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좋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꼭 붙어주시고, 여러분 중에서 시장님도 나오시고, 아니면 해운대 구청장님 나오시고, 하다 안 되면은 해운대구 구의원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날을 위해서 아싸 하는 거죠. 그죠? 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가능한 거. 그게 가능한 게 민주사회 아닙니까? 맞죠? 도전하십시오.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일을 하셔야 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 하나 못 내내면 안 되겠죠? 내 결론이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힘내시고, 여기까지.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 위반권, 오직 행정청에 하나니까, 아까 지역 주민들은 위반권입니까? 위반권을 가진 적에 제한합니까? 제한만. 두 가지만 할 수 있었죠?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 구역 지정 등만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위반권자까지 했죠. 그럼 이제, 위반권자가 이를 도시군 관리계 위반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반을 하게 될까? 위반 절차부터, 네, 잠시 휴식 후에 계속 연결하겠습니다.